네, 안녕하세요. 오늘 엔드노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드노트는 버전 9.2 버전이고요. 엔드노트 X9이 출시되고 나서 약을 수정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업데이트가 몇 차례 일어났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9.2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9에서 9.2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게 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X9 쓰시던 분들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서지 정보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안에서 직접 검색해가지고 바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많이 쓰시는 펀메드나 웹오브 사이언스 같이 외부 DB에서 서지 정보들을 직접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온 서지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룹 기능, 그리고 PDF 파일 붙여서 기능, 이런 것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엔드노트 X9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엔드노트 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그 기능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드노트에서 서지 정보 만들고, 그리고 서지 정보를 관리하는 것까지 끝나고 나면 워드에 넘어가서 엔드노트 이용해가지고 직접 쓰셔야 되죠. 어떻게 입력하고 편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할 용도의 문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고 저널 추천 기능이 엔드노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SCI 저널 중에서 현재 쓰신 논문의 초록이라든지 제목,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 그 문헌을 참고로 해서 어떤 저널에 투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기능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엔드노트 온라인 myendnote web.com에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저희 자사 제품인 웹오브 사이언스 JCR과 동일한 아이디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웹오브 사이언스나 JCR을 이미 이제 아이디를 들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이디로 로그인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네. 이제 다음으로 엔드노트 간단히 좀 소개하고 엔드노트 활용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X9으로 넘어오면서 업데이트가 된 사항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공유 기능이 좀 강화가 되었는데, 읽기 전용 권한만 준다든지 아니면 편집까지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보고 있는 기관에 한해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로 직접 이용해서 어떤 논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논문, 내가 보고 있는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을 본다든지 관련된 논문들을 본다든지 그 인용 추세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엔드노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타입 추가됐고 주요 스타일 업데이트도 되었습니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처럼 새로운 레퍼런스 타입들이 많이 이용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레퍼런스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논문 작성하고 공유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했고, 이번 엔드노트 X9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투구 저널 추천 기능이 또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이 되는 기능은 웹오브 사이언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용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버전 9.2인데 혹시 아직 9.2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윈도우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드 버튼이라고 해서 로컬 라이브러리,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보관해 놓는 이 로컬 라이브러리
있고, 요 가운데 동그라미 뭐 지구본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온라인 버전이에요. 그래서 엔드노트 안에서 외부 DB를 직접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은 요 로컬 버전과 온라인 버전을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그게 바로 내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버전이 통합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드 버튼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는 그룹 패널에 나타나는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레퍼런스들은 여기 레퍼런스 리스트에 이렇게 일일이 다 기재가 됩니다. 뭐 내가 직접 어떤 것을 검색할 때는 검색 패널 이용해 주시면 되고,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가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 스타일 프리뷰에서 스타일 선택해서 이제 주시면 여기 오른쪽 레퍼런스 패널에서 이 레퍼런스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고, 여기 프리뷰 탭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도 확인하실 수 있고, PDF 경우에는 PDF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 패널이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여기 레이아웃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약간 구성을 좀 더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윈도우 버전이고, 한국에서 윈도우 버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윈도우로 진행을 할 거고, 맥 버전은 약간 위치가 달라요. 거의 다 비슷한 그룹 패널, 검색 패널, 레퍼런스 리스트, 레퍼런스 패널, 요거는 이제 똑같아서 제가 그냥 보라색으로 그대로 두었고, 약간 위치가 다른 건 요 모드 버튼, 레이아웃 버튼, 스타일 프리뷰입니다. 이 모드 버튼은 아까 윈도우에서는 여기 가장 왼쪽에 있었던, 왼쪽 상단에 있었던 버튼이 모드 버튼이 이쪽으로, 레이아웃 버튼은 아까 윈도우에서는 여기 하단에 있었는데 위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 있고, 스타일 프리뷰도 아까 윈도우에서는 한 이쯤에 있었던 게 맥에서는 이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이용해서 교육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 용어들을 활용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교육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드노트를 윈도우를 쓰시던 맥을 쓰시던 엔드노트를 쓸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요거는 라이브러리 파일인 거고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는 실제 데이터들은 데이터 파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고 레퍼런스를 하나 넣으면 NL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이 항상 같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걸 혹시 갖고 다니면서 다른 컴퓨터에서 좀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파일을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지 에러 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 컴프레스드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자동으로 ENLX 파일을 만들어 주게 돼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뭐 다른 여러 컴퓨터에서 활용하실 때도 문제 없이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실제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때 간단하게 어떤 걸 할 건지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라인 서치 기능 앞 버튼에서 이 중간에 온라인 보드나 아니면 통합 보드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검색 패널을 이용해서 검색해가지고 이 레퍼런스들을 내 로컬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는 법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웹 오브 사이언스, 펀메드, 그리고 코페니오라고 해서 그 원문 찾아주는 꼭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페니오, 펀메드, 그리고 구글 스콜라 등 외부 DB에서 어떻게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가져오는 방식하고, 저희가 엔드노트 웹에서 캡처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화면을 긁어오는 방식, 요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캡처 레퍼런스 기능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 화면 넘어갈 때 좀 안내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들어오면 그룹 기능 활용하고 PDF 어떻게 첨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공유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불러오고 편집하는지랑 제출용 문서 만드는 법, 그리고 투고 전화를 어떻게 추천받을 수 있는지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오늘 교육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자료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배포가 될 텐데,
실제로 복습하실 때 혼자 이용하시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지 정보를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엔드노트 들어왔고요. 헬프 페이지에서 About EndNote 클릭하시면 현재 제 엔드노트 버전은 9.2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다. 혹시 화면 그래요. 잠시만요. 네, 화면이 안 보이셨다고. 그래서 네, 엔드노트 일단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엔드노트 실행하시면 여기 툴바에 헬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헬프 버튼에서 About EndNote X9 이거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자신의 엔드노트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인 9.2를 저는 설치를 해두었고 혹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여기 헬프에서 체크포 업데이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따가 이제 배포가 될 그 엔드노트 교육 자료에 업데이트 URL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수동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9.2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는 이렇게 보시면 파일에서 New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My EndNote 라이브러리로 ENL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ENL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ENL,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은 ENL 파일인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항상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되고 이게 좀 헷갈린다,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컴프레스드 라이브러리를 이 데이터 파일과 ENL 파일을 같이 합쳐서 만들어주는 컴프레스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파일 어태치먼트도 파워만 할 건지 아닌지 항상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갖고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통합 모드 버튼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뭐 그룹 기능은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하실 거고 혹시 이 검색 패널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하이드 서치 패널이 혹시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색 패널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없앴다 나타났다 할 수 있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면 여기에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에 담긴 정보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좀 내가 보고 내 화면이랑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 레이아웃에서 저는 그룹 패널은 왼쪽으로 두었고 레퍼런스 패널은 오른쪽에 두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PDF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라이트 스플릿을 눌러주면은 여기 세 가지에서 정보들은 요 레퍼런스 패널에서 그대로 두고 여기 PDF 파일만 오른쪽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웹노트 구성 설명 드렸고요. 그럼 이제 온라인 모드로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온라인 서치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외부 DB들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엔드노트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모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 들어가면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치 그 데이터베이스 다 뜨게 돼요. 모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엔드노트에서 액세스 바로 할 수 있는 DB들이 여기에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저는 오늘 웹 오브 사이언스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 SCI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프로시딩즈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을 때 저희 코어 콜렉션 선택을 할 건데, 이렇게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요. 혹시 나는 펀메드도 좀 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펀메드 선택하시고 추즈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유료 DB들은 물론 다 저기 그 구독 권한이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대학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DB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혹시 관심 있는 기관이 있으시면은 여기를 좀 이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용하실 DB들을 선택해서 밖으로 꺼내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 서치에서 검색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항상 먼저 검색할 DB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 DB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한번 타이틀, 키워드, 앱스트랙트 요 세 가지에 여러 가지 이제 다섯 필드가 있는데, 타이틀, 키워드, 요 앱스트랙트 이거 주제 검색이라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중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거는 모두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한 45,000, 46,000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이거 구독 권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처음부터 한 상위 20개까지만 한번 가져오고 싶어요. 이거 다 다운로드 받는 것도 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한 20개 정도만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OK 눌러주시면은 엔드노트 안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이 20개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20개의 리스트, 레퍼런스 리스트들이 이쪽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나타나는 화면이 나랑 제가 보여드리는 현재 화면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여기 탭 선택하셔서 우클릭 하시면은 저 보고 있는 화면, 볼 수 있는 이제 필드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건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온라인 서치는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고 로컬 라이브러리로 바로 그거 이제 저장은 되지 않는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여기 20개 중에서 요만큼만 라이브러리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레퍼런스 2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온라인 서치는 그 가장 순으로 상위 20개가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나는 순서를 좀 바꿀 수 없는 게 이 온라인 서치의 한계고, 그렇게 좀 더 정교한 서치를 하고 싶을 때는 온라인 DB에서 직접 검색하시고 그 결과를 엔드노트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치 결과를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로 잠깐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로컬 라이브러리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좀 전에 온라인 서치 결과 20개 중에서 9개를 여기로 보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서치에서는 검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내 로컬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레퍼런스들을 선택해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똑같은데 자동으로 로컬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통합 버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온라인 서치에서는 이 온라인 서치 패널만 보였고, 이 로컬 라이브러리에서는 로컬 라이브러리 패널만 보였는데, 여기 그룹에서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서치를 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한번 펀메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치랑 똑같이 일단 검색할 DB 선택해 주시고요. 펀메드에서 뭐 어떤 필드를 선택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타이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고, 여기 여기에서 한번 여기 또 타이틀이 이제 캔서도 같이 들어가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래서 펀메드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캔서가 같이 나오는 논문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 엔드워 나 조건 이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둘 다 나타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81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10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모드는 다운로드 받는 게 모두 다 로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상위 10개만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메드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10개의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여기 통합 모드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로컬 라이브러리로 바로 다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로컬 라이브러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컬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면은 제가 뭐 카피 레퍼런스 2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아까 10개가 자동으로 넘어와서 제 올 레퍼런스가 아까 온라인 서치에서 보냈던 9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통합 버튼에서 이용한 요 10개, 이렇게 해서 19개가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서치 뭐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인용수가 많은 거 먼저 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좀 더 정교하게 몇 개를 이제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온라인 DB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DB로 넘어가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웹 오브 사이언스로 먼저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같이 이제 논문 DB들에서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제 SCI 논문들이 들어있고, 요거를 한번 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SCI 중에서 타이틀, 아까 제목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또 타이틀에 SCI급 중에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캔서가 같이 들어간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전년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1900년도 데이터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기관에서 구독하는 연도가 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모어 세팅에서 보셔도 이제 이 에디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 숫자가 다르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검색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을 해주시면은 요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온 SCI급 논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중에서 이 인용 수가 많은 거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타임즈 사이티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해용 수가 높은 거 수준으로 이제 10개 논문들이 상위에 먼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를 엔드노트로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하면 이 상위에 나타난 거를 다 보내실 때 여기 Export to EndNote Desktop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은 그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아까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이미 설정을 해놔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엑스포트 투 만약에 다른 게 나타나 있으면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일단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올 레코드 온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에 나타난 10개만 보내겠다라는 거고 레코드 프롬 여기 1부터 150은 여기 검색 결과를 다 보내는 거예요. 최대 500개까지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한 20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뭐 나는 문서 타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있는 대로 다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풀 레코드 앤 사이티드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풀 레코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엑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엔드노트에서 바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웨브 사이언스 SCI급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캔서가 같이 나타난 거, 이 결과 20개를 지금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웨브 사이언스 에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 자사 제품이니까 이렇게 더 잘 되어 있는 거고 펀메드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펀메드로 넘어갔고요. 펀메드에서 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서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캔서를 펀메드에서 이렇게 같이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리스트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를 보시고 뭐 실제로 펀메드를 활용하시고 나서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단에 여기 send to 있죠. 이렇게 send to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메드에서는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보내면 엔드노트 같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nd to citation manager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는 1개에서 100개, 500개까지 보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200개까지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저 펀메드에서도 한번 상위 20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 to citation manager 하시고 넘버 선택해 주시고 create file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뭐 브라우저에 따라서 더블 클릭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혹시 뭐 에러가 나는 파일에서 어떻게 인풋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 클릭하시고요. 엔드노트로 지금 넘어왔고요. 이 파일에서 임포트 눌러주시면 되고 저희는 펀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 파일을 낼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 파일 클릭해 주시고 저희 그 다운로드에 있겠죠. 다운로드에서 사이테이션 4가 펀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임포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임포트 옵션이에요. 저희 지금 펀메드 거 가지고 올 건데 임포트 옵션을 다른 DB로 선택을 해놓으면은 불러올 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꼭 펀메드 NLM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나 펀메드가 없다 라고 하시면 Other Filter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Other Filter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임포트 옵션에 선택할 수 있는 임포트 필터들이 나타나게 돼요. Other Filter 눌러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 이렇게 펀메드 하셔가지고 펀메드 센트럴 아니고 펀메드 NLM으로 해주셔야 돼요. 펀메드 검색 결과 가지고 올 때 펀메드 NLM 선택해서 추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저는 뭐 중복 여부 상관없이 그냥 다 가지고 올 거고 뭐 번역하지 않을 import all, no translation 이렇게 선택해서
펀메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펀메드에서 검색한 검색 결과들 20개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든 펀메드든 직접 뭐 엑스포트 투 엔드노트 아니면 샌드 투 사이테이션 매니저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서지 관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혹시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임포트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임포트 파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파일 이용하실 때는 여기서 항상 필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DB 중에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는 학술 검색, 그 구글 스컬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술 검색에서도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앤 캔서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스칼라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도록 했고요. 지금 저는 여기 엔드노트를 가져오기가 바로 뜨고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근데 혹시 이게 안 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설정에서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저기 좀 전에 설정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학술 검색 페이지에서 여기 왼쪽에 이제 학술 검색에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기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엔드노트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때는 다른 프로그램 해주시면 되고, 엔드노트를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에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 구글 스컬라 홈페이지에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엔드노트 가져오기가 구글 스컬라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엔드노트를 가져오게 하면은 여기에 구글 스콜라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다운로드 받게 되고, 이거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구글 스콜라에서 가져온 아티클을 이렇게 레퍼런스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게 너무 불편하다. 나는 좀 한 번에 구글 스콜라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제 그 대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요 바로 캡처 레퍼런스 기능이에요.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캡처 레퍼런스 기능은 엔드노트 웹에 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 엔드노트 웹.com으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시작할 때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은 가입을 좀 진행을 해달라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혹시 안 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요 아이디는 웹 오브 사이언스 JCR에서 쓰는 아이디랑 똑같이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밀번호랑 아이디 하시면 되니까 지금 혹시 로그인이 안 된 분들께서는 로그인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회원가입 굉장히 간단하니까 회원가입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웹은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우리가 로컬에서 하드 드라이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데스크탑 버전의 그 데이터들을 싱크시켜서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저장, 선거 파일까지도 다 같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엔드노트 웹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좀 되셨을 것 같아서 여기 다운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가보시면 캡처 램퍼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거 익스플로러는 따로 별도 절차가 있을 거고, 지금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끌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오시면 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캡처 레퍼런스가 구글 툴바에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마이 엔드노트 웹에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이 캡처 레퍼런스를 끌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다 되셨을 것 같아서 구글 스콜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스콜라로 넘어가서 이 캡처 레퍼런스 툴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노트 웹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내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낼 거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캡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캡처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되고요.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뜨시나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같은 현상이 있으세요? 지금 그런 캡처 레퍼런스 기능에 지금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 예전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캡처 레퍼런스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레퍼런스들이 자동으로 다 이제 엔드노트로 가져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구글 스콜라를 여러 개를 한 번에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캡처 레퍼런스 기능 좀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 파일 같은 경우에 다른 DB들에서는 이제 리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그 파일들도 파일 임포트 기능 이용해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페니오라고 해가지고 그 원문을 좀 쉽게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그 툴바가 있어요. 이 코페니오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 코페니오 락커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PDF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코페니오닷컴 들어가셔서 이거 다 무료고 이제 실제로 뭐 펌메드에서도 만약에 원문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원문을 찾아주니까 에드 크롬을 하셔가지고 툴바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설치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PDF를 바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PDF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PDF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웹오브사이언스나 펍메드 보면서 관심 있는 논문을 여러 개 이렇게 저장을 해 둔 거고요. 저장을 해 두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페니오에 이제 저장을 해 두었고 그래서 다운로드 PDF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F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코페니오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셔도 PDF 파일을 좀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갖고 계시는 PDF 파일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저희는 서류정보 그 파일, 리스 파일 같은 걸 가져올 때도 인풋 파일 기능을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한번 추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다운로드해서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선택을 할 거고요. 아까 이제 가지고 오는 외부 DB 파일을 가져올 때는 이 임포트 옵션에서 그 DB를 선택을 해줬으면 되는데 PDF를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PDF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포트 옵션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점 항상 유념해 주시고 PDF 선택해서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최신 PDF라서 이 뭐 텍스트로 다 읽을 수 있고 정보가 이제 충분히 채워져 있는 거라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가 굉장히 잘 작성이 됐어요. 근데 뭐 옛날 거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로 읽을 수 없는 PDF, 그림으로 되어 있는 PDF 이런 파일들은 사실 가지고 와도 이거 레퍼런스 다 일일이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PDF는 이렇게 가져왔는데도 못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상의 문제니까 직접 이제 입력을 여기서 이렇게 따로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파일은 이렇게 잘 되어서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파일, 임포트 필터 선택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PDF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PDF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PDF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엔드노트 데스크탑은 PDF 저장 용량 무제한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PDF를 여기 한 곳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PDF 직접 읽기 쉽게 해두고 이렇게 뭐 나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이라이트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도 공유해서 이제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메모 기능을 이용해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모 기능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메모 테스트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해두면 나중에 엔드노트에서 다시 읽으실 때도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연구하실 때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끄시면 안 되고 여기 이거 말고 큰 X 말고 여기 작은 X 꺼주셔야 돼요. 이 작은 X를 꺼주셔야 이걸 저장해서 있습니다. 이거 작은 X 클릭하면은 저장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눌러서 이렇게 해서 PDF 창은 이런 식으로 꺼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만약에 뭐 그림이나 파일 같은 것들도 여기에다가 직접 어치 파일 해가지고 직접 여기에 필요한 그림이나 데이터들도 직접 첨부하실 수가 있고 이 레퍼런스에서 바로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파일 어태치먼트가 그림이나 뭐 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파일들도 여기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니까 엔드노트에서 한 번에 다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PDF 기능도 잘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오픈 PDF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픈 PDF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툴스에서 이거는 외부 사이언스 데이터가 아니네요. 외부 사이언스 기능은 지금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노트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엔드노트를 꺼버렸어요. 큰 X를 누르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X를 큰 걸 눌렀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여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엔드노트 안에서 가져오는 법, PDF로 가져오는 법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그룹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룹에서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그룹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네임 그룹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아티피셜 라고 한번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룹에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기를 all reference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룹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끌고 와야 돼요.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add reference to. 아까 온라인 서치에서 가지고 올 때는 copy reference to였고 지금은 add reference to입니다. 그래서 add reference to my 그룹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룹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선택한 그룹들이 이렇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룹에다가 이게 뭐 논문명이 될 수도 있겠고 논문의 챕터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에다가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우클릭 해보시면은 밑에 스마트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스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그냥 그룹은 내가 직접 가지고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좀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조건에 맞으면 다 불러오는 그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티피셜 그냥 AI 캔서 타이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타이틀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이틀에 캔서도 있는 것들은 한번 다 가져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AND와 NOT 중에서 저는 AND로 선택을 했고요. 이 조건을 지정을 해서 create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랑 캔서가 제목에 둘 다 나타나는 경우에 이 해당하는 61에서 29개를 모두 다 끌고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온라인 서치를 하시고 해당하는 레퍼런스들이 올 레퍼런스에 추가가 될 때도 자동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일일이 끌어와야 되지만 이거는 뭐 레퍼런스에 새로운 게 추가됐는데 조건에 맞는다 하면 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그룹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여기 그룹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그룹도 만들었고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룹도 만들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룹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이 그룹 간에 뭐 교차되는 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AI 캔서 타이틀에 있는 것 중에서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그룹을 해주는 거고요. AI 캔서 타이틀에도 있고 그리고 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룹에도 있는 거 2019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 AI and 캔서로 이렇게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룹에 교차하는 거 아니면 이 두 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create from groups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동시에 들어있는 논문들은 이 7가지 여기에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논문들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DF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죠.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 우클릭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시면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ind Full Text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서칭을 시작을 하죠. DB 구독 권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BOI라든지 레퍼런스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Find Full Text 결과는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7개 중에 3개는 PDF를 찾았고 클릭하시면 찾은 PDF들 다 나타나게 되죠. 우측에 PDF 바로 나타나는 거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und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찾기는 찾았는데 뭐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봇이 다운로드는 못 받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시면 요 레퍼런스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레퍼런스 패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 탭에 쭉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어떤 URL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거나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PDF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파운드는 뭐 제 구독 권한이 없어서 이제 PDF를 받을 수 없었거나 아니면 뭐 DOI가 없거나 이런 레퍼런스 상의 이유로 찾을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 찾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AI and Cancer 요거 7가지가 겹쳤는데 여기 우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그 웨브 사이언스랑 연동이 바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요 7개가 인용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는 경우에 Create Citation Report를 눌러주시면은 웨브 사이언스에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웨브 사이언스에 수록된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저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7개는 다 웨브 사이언스에 수록이 된 데이터였네요. 이 7개가 지금 2003년부터 2019년에 출판된 것들까지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7개가 190번의 피인용을 받았고 이 7개를 180개의 논문들이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인용이 뭐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2017년 이후로 굉장히 증가를 했네요. 2017년 이후의 논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피인용 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7가지 중에서도 피인용 수가 가장 많은 거는 이 2003년도에 출판 Intelligence Predicting Bladder Cancer Outcome이라는 이 논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된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인용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거 2019년에 나온 이 논문 아마 오픈 액세스였었나 봐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인용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논문들이 어떻게 인용이 되고 있지, 어디에 인용이 되고 있지, 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실 때 이 엔드노트에 사이테이션 리포트 기능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중복되는 게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중복을 좀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서 find 오른쪽이 아니네요. 여기 레퍼런스에서 find duplicate 여기 있죠. 여기 find duplicate 클릭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데 어떤 걸 남길 건지 이 중에서 나는 요걸 남기겠다라고 하시면 이 캡 디스레코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이거를 남기겠다 이 2가지가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2개의 논문 레퍼런스를 이제 없앴고요. 그래서 find PDF, find full text 기능 보여드렸고 여기 레퍼런스에서 find duplicate 해서 레퍼런스의 중복까지 제거하는 거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능 웨브 사이언스로 보내는 까지 이제 다 보여드렸고 이제 워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엔드노트 X9 툴바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엔드노트 X9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 인서트 사이테이션이 to 엔드노트 요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이용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인서트 사이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인서트 사이테이션 클릭을 해주시면 이거는 워드 안에서 바로 이제 엔드노트 검색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많았었으니까 아티피셜만 입력을 해서 한번 파인드를 해볼게요. 난 이 중에서 이 논문을 좀 인용을 할 거예요. 어떤 논문이든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인서트 눌러주시면 커서가 있던 자리에 이 인용, 본문 안에 들어가는 사이테이션이 여기 생기게 되고 여기 아래에 레퍼런스 리스트, 비블리오그래피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형식은 이 스타일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지금 APA6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넘버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로바로 바뀌게 되니까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고트 엔드노트로 가서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엔드노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요거를 뭐 만약에 할 거예요.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 모양 있죠. Insert Citation 이라는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있었던 그 커서 위치에 똑같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커서 위치를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칸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도 고트 엔드노트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트 엔드노트로 가서 나는 AI 캔서 타이틀이라는 그룹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를 인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에 Insert Citation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은 제 커서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스타일은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내가 뭐 원하는 것보다 뭐 좀 이걸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이게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는 건 필드 값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봤자 다음에 이제 여시면 어차피 다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꼭 Edit, Manage Citation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Edit Citation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랑 약간 뭐 지금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설정 차이거든요. 지금 제가 Edit, Manage Citation 그리고 그 비블리오그래피 설정 바꾸는 거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상단에 이거 사이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테이션 본문에 나타나는 사이테이션이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냥 딜리트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Remove Citation 눌러주셔야지만 완전히 지워져요. 그리고 뭐 인서트 사이테이션 아까랑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과 삭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Edit Citation 탭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Edit Citation 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설정, 이 스타일이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대로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디폴트가 아니라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이 스타일은 맞는데 그 중에서 이어를 좀 없애겠다. 연도는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xclude 이어 선택해서 OK 한번 눌러볼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어가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에디트 하실 때는 그냥 워드 다른 그냥 문서를 할 때랑은 다르게 여기 에디트 사이테이션 선택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페이지 정보를 좀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페이지 뭐 20에서 25다라는 거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페이지 정보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서픽스로 할게요. 여기 한 거 후반에 붙는 후반에 붙는 내용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챕터 2를 넣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서픽스랑 페이지 정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포매팅은 이어를 뺐었는데 다시 디폴트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제가 챕터 2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인용 정보가 끝나는 여기 오른쪽에 챕터 2가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페이지 정보도 넣었는데 페이지 정보는 나타나지가 않죠. 이 어서데이트라는 스타일 자체에 페이지 설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는 그 스타일의 설정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P는 없었어도 되네요. 그래서 APA6에는 페이지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는 가 그래서 이 페이지 정보가 저희가 입력을 해두면 나타나게 되고, 좀 전에 선택을 했었던 어서 데이트 이 스타일에는 페이지 정보를 넣는 그 칸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정보를 넣어도 그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트 사이테이션에서 프리픽스, 서픽스는 스타일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페이지 정보는 스타일의 기본 설정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원드 상단에 있는 사이테이션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본문을 많이 쓰시겠죠. 본문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 문헌 목록만 카피를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지금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질문 주시면 Q&A 세션에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에디트, 본문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을 수정할 때는 여기 에디트 사이테이션 보시면 된다라고 지금까지 안내를 드린 거고, 요거 레퍼런스 리스트로 여기에 있는 거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 있죠.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게 생겨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 비주 리스트, 레퍼런스 리스트는 비블리오그래피에 여기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 이거 지금은 제가 사실 아무 본문 내용 없이 이걸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보기가 쉬운데, 좀 내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이거 두 개 다 클릭을 하시면 이거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처럼 밑줄도 나타나게 해서 보기 쉽게 해놓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OK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수많은 논문 내용, 본문 중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비블리오그래피로 넘어가게 되는지 수가 있고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논문 작성할 때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레퍼런스 리스트 글씨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전에 포맷 비블리오그래피에서 이거 링크 설정을 했었고, 여기 레이아웃 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이아웃 넘어가서 이 비블리오그래피 타이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요. 저는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레퍼런스 리스트의 글씨 크기랑 이런 것들은 여기 텍스트 포맷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텍스트 포맷으로 넘어가서 이탈릭을 저는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탈릭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언더라인도 없앨게요. 이렇게 해서 OK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레퍼런스 리스트에 아까는 이탈릭이랑 그게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없던 분들은 그냥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뭐 여기 왼쪽에 얼마 띄울 건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저널사에서 요구하는 형식들이 있죠. 보통 이 스타일에 맞게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라인 스페이싱을 만약에 더블로 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더블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블리오그래피의 설정은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에서 설정 끝나면 OK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까 이탈릭 체에서 라인까지 있었던 거 다 이제 수정됐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도 더블 스페이싱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약간 이게 거의 이제 스타일을 뭐 문제가 없다, 뭐 노트에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라 라고 이제 대부분은 에서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아까처럼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설정할 때는 에디트 사이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스타일 전체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엔드노트로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지금 무슨 스타일을 보고 있었죠? APA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논문에서 실제로 뭐 인용을 했을 때 어떻게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나타날까는 여기 스타일에서 스타일 APA6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논문에서 이 프리뷰 탭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 에디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을 하실 거니까 에디트로 넘어가 주시고 저희는 그리고 이 스타일, 아웃풋 스타일을 수정을 할 거죠. 여기 아웃풋 스타일로 설정을 할 거죠. 그래서 아웃풋 스타일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를 에디트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APA6를 에디트를 따로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픈 스타일 매니저 이용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스타일 매니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스타일 매니저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약간 뭐 수정이 필요한데 가장 비슷한 것들을 일단 찾아내셔서 수정하시는 게 이용하실 때 굉장히 훨씬 편하세요. 저는 APA6를 그대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에디트 버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럼 이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 APA6가 어떻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논문에서 인용할 때 아까 워드에서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요건 사이테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안에 레퍼런스 리스트에 나타나는 건 비블리오그래피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일단 알아야 돼요. 저는 사이테이션이랑 비블리오그래피 형식을 모두 이제 참고 삼아서 바꿔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이것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이테이션을 해주시면 이거 양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이테이션에 있는 템플릿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APA6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 템플릿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템플릿으로 가서 보면은 어서, 이어, 페이지, 사이티드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어서, 이어, 그 다음에 사이티드 페이지라는 정보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뭐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다 내용을 일단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서에다가 따옴표를 넣으래요. 만약에 뭐 이렇게 그냥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여기서 파일 선택해주고 Save As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보통 기본으로 이 스타일을 수정을 하게 되면 카피라는 게 자동으로 붙게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나는 사이테이션만 수정을 했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APA6 카피 사이테이션으로 이제 저장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스타일을 해치지는 않으면서 이 새로운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고요.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작은 거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스타일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건 지금 비블리오그래피니까 여기에서 나타나진 않고 이거를 워드에다가 한번 인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워드로 일단 그냥 넘어가셔서 엔드노트에서 저렇게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면
스타일이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카피 사이테이션 한번 눌러보도록 하면 이제 변형된 스타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엔드노트로 넘어가서 그럼 비블리오그래피도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워드로 넘어와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약간 불안하네요. 네, 됐네요. 제 지금 컴퓨터 문제로 좀 오래 걸린 거고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저자 정보에 제가 아까 사이테이션에서 따옴표를 넣었더니 이렇게 바로 이제 다른 건 다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형식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워드에서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 사이테이션이 아니라 이 밑에 내용이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엔드노트로 가서 다 비슷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에디트 그리고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 스타일로 넘어가 주시고 아까처럼 오픈 스타일 매니저 할게요. 스타일 매니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APA6를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선택하셔서 에디트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이테이션 앞뒤에 나타나는 걸 변경하기 위해 여기를 했었고 비블리오그래피 템플릿을 변경을 할 거죠.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이 비블리오그래피는 그 문서 타입에 따라서 저널 아티클인지 북인지에 따라서 표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한 거 있죠. 보통 저널 아티클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저널 아티클이라는 경우에 이제 저널 아티클 넘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저널 아티클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스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슬래시를 한 4개를 넣는 방식으로 제가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나 형식이 있으면 이런 데서 긁어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신이 원하는 그 레퍼런스 타입에다가. 그래서 저는 아티클 앞에 이런 식으로 넣어보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개 4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파일, 세이브 에즈, 카피하고 비블리오 비를 수정한 거기 때문에 비블리오그래피라고만 해서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스타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비블리오그래피 스타일이 새로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죠. 엔드노트에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비블리오그래피이기 때문에 여기 엔드노트의 프리뷰에서도 요거 제가 입력했던 수정한 내용이 반영된 거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워드에서도 한번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워드로 넘어가서 비블리오그래피를 수정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6 카피 비블리오그래피 보시면은 워드에서도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사이테이션이랑 둘 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둘 다 이제 수정해서 파일을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되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고 이거 저장해 놓고 이제 제출용 문서를 만들 거예요. 제출용에 이게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워드 안에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내면 뭐 형식도 깨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이 필드 값이 이 필요한 필드 값이
들이 다 없어진 그 제출용 문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원본 문서를 저장을 좀 할게요. 세이브 해서 저는 다운로드에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오리지널 엔드노트 오리지널이라고 쓸게요. 라고 해서 세이브를 좀 해두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 필드 값이 있는 거는 오리지널 문서라고 해두었고 이걸 없애려면 이 컨버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플레인 텍스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화살표 클릭하시면 뭘로 바꿀 건지 여기서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플레인 텍스트로 하면 이 필드 값을 없애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거다라는 걸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라고 보시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 다큐멘트 2라고 이제 새로운 게 생겼죠.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필드 값을 다 없어지고 텍스트만 순전히 남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용 문서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파일, 세이브 에즈, 세이브로 할게요. 여기서 뭐 다운로드, 엔드노트, 뭐 제출용 문서를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에 필드 값이 있는 거를 없애고 이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수정 요청 오시면은 이 수정 요청 반영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편하니까 이용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페이퍼는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용 문서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제출을 할지가 좀 고민이에요. 라고 할 때 여기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뭐 참고해 볼 만한 자료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는 워드에서도 가능하고 엔드노트에서도 가능하세요. 한번 매뉴스크립트 매처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워드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아까 저희가 회원가입 부탁드렸던 그 엔드노트 온라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까 필드 값이 있던 오리지널 파일을 이용을 해서 엔드노트 매처 기능을 이용을 했거든요. 매뉴스크립트 필드 값이 있는 파일로 해야 이 비블리오그래피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워드에 저희가 담아놨던 세 가지 그 사이테이션 인포메이션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타이틀이랑 앱스트랙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아무거나 좀 네, 타이틀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엔드노트의 앱스트랙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목, 초록, 그리고 내가 활용하려는 레퍼런스. 이 레퍼런스를 사실 넣어주셔야 굉장히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꼭 항상 이용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보를 다 넣었다. 요거 두 개는 필수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걸 할 때 너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파인드 저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널 눌러보게 되면은 SCIE랑 SSCI에 이제 실려있는 저널들, SCI급 저널이죠. 그 저널 중에서 이런 그 지금 넣어주신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런 키워드를 활용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 저널을 좀 추천을 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치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단에 나타나게 되고 요 SCI급 저널이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 임팩트 팩터 4.9에 해당하는 인터내셔널 저널로 라는데 투고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제 추천이 이제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미 있는 논문을 아마 했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논문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임팩트 팩터, 5-year 임팩트 팩터 이런 것들 다 나타나게 되고, 어떤 카테고리에 총 몇 개 저널 중에 몇 위에 해당하는 저널인지, 그래서 상위 25%인지 50%인지 뭐 이런 것들 정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2018이 있는 거는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가 있는 저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17이라든지 2016이다라고 하면은 올해에는 SCI, 현재로서는 SCI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저널명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저널명으로는 SCI에 선정이 되지 않은 저널이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저널이야 요거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서밋 버튼 눌러주시면 투고 페이지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워드에서 가는 방법 말씀드렸고 엔드노트에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드노트에서는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 논문에 쓰고 있는 비블리오그래피예요. 이게 이제 논문 하나다라고 보시고 이 그룹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매뉴스크립트 매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개를 활용해서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매뉴스크립트 매처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워드에서 갔을 때도 온라인 페이지로 넘어갔었죠. 그때는 워드에 담겨있는 3가지 정보가 넘어갔었다면 지금은 엔드노트에 있는 7가지 정보가 아까랑 똑같이 타이틀이랑 앱스트랙트 눌러주시면 주시고 파인드 저널 눌러주시면은 좀 그 키워드에 관해서 적합한 저널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엔드노트 교육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한 거 살짝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Q&A 시간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정보 만들기에서 온라인 모드, 통합 모드 이용하셔가지고 직접 검색을 할 수가 있다. DB는 이 모어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온라인 모드에서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서 카피 투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야지만 내 로컬 라이브러리에 들어오고 통합 모드는 그 별도 절차 없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DB에서는 세이브 투 엔드노트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 해주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뭐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든지 리스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임포트 파일 기능을 이용하시는데 이때 파일 선택하시고 꼭 그 파일에 맞는 DB에 맞는 임포트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사실 에러가 정말 처음 났는데 이 에러가 나서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이 엔드노트 온라인에서 캡처 레퍼런스를 이제 구글 크롬의 탭에 이제 추가를 하시게 되면 구글 스콜라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캡처 하시면 그 화면에 나타난 10개, 뭐 20개의 그 서지 정보들을 리스트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실제로 이용하실 때 한번 여기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보낼 때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10개 캡처가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성공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거 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다시 엔드노트에서 이제 뜨게 되고 PDF 파일도 역시 PDF 파일도 파일 임포트 하셔서 그걸 이제 임포트 옵션을 PDF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룹 기능 실제로 커스텀 그룹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그다음에 그룹 간의 엔드오버나 조건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의 그룹에 이제 뭐 조건에 맞는 레퍼런스만 가져오는 거 스마트 그룹은 뭐 또 제목 등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끌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DF 자동으로 첨부하기 파인드 풀 텍스트 이용하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뭐 듀플리킷, 파인드 듀플리킷을 하면 중복 레퍼런스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PDF 바로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에 직접 메모나 이미지 뭐 그래프 같은 거 첨부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엔드노트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용량 걱정 없이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자는 엔드노트 안에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레퍼런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크리에이트 사이테이션 리포트 보여드렸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논문을 웹 오브 사이언스 페이지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뷰 소스 레코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이 레퍼런스랑 같은 이제 선행 연구를 참고한 다른 논문들, 관련 논문들 있죠. 그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뷰 릴레이티드 레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테이션 레포트는 아까 것처럼 인용 추세를 좀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공유하기 기능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것도 결국에 엔드노트 온라인에다 싱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이제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딱 한 개 라이브러리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고 딱 한 개 라이브러리를 싱크를 시키시면 이게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게, 파일도 다 올라가니까 그거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공유도 여기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엔드노트 온라인에 올라간 것들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설정 권한, 편집 권한 이거 구분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온라인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운로드에서 캡처 레퍼런스 기능 추가할 수 있고, 그 엔드노트 온라인의 레퍼런스 여기 내 문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엔드노트 데스크탑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룹들, 그 레퍼런스 정보들이 여기 이제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용량 무제한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비블리오그래픽 스타일은 3,300개 넘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하시는 분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 링크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 안내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워드에서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고투 엔드노트 이용하셔가지고 그 직접 워드로 이제 엔드노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본문 안에 나타나는 인용을 수정할 때는 에디트 사이테이션, 그리고 미주를 수정할 때는 미주 설정 수정하고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출용 문서 작성하기 할 때는 이제 필드 값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컨버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to 그 플레인 텍스트, 컨버트 to 플레인 텍스트로 이제 바꿔 주셔야 되고, 항상 필드 값이 있는 원본하고 같이 저장을 해 주셔야 추후 수정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와프 스타일 수정하는 방법도 이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했고 이제 투고할 저널을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워드에서 바로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엔드노트에서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드노트 온라인에 있는 지금 한국어로는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 초록,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 참고 문화 리스트 참고해서 저희가 SCI 저널 중에 좀 그래도 키워드로 이제 일치하는 빈도가 높은 그런 저널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이 투구 페이지까지 연결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교육 자료는 교육 이후에 배포가 될 텐데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여기에 넣어 두었어요. 앞으로 스타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용자 가이드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받고 싶으시면 교육 자료보다 더 자세한 자료도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그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곳이 엔드노트 한국 공식 대행사로 대행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에 관련된 문의는 기본적으로 서린 바이오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문의를 하실 때는 엔드노트는 만약에 상황이 많다 보니까 꼭 스크린 캡처 하셔가지고 이제 이메일 문의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정확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Q&A 질문을 조금 받고, 질문이 조금 많아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답변 같은 경우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발표에 대한 레코딩 그리고 발표 자료 취합한 후에 거기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몇 가지 질문 중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엔드노트 X9 이전 버전이면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지. 지금 매뉴스크립트 매처를 엔드노트나 워드에서 바로 가서 이용하는 거는 안 되세요. X9에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 엔드노트나 워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우신데, 기본적으로 이 매처 기능이 뭐 온라인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타이틀하고 앱스트랙트 넣어가지고 약간 좀 제한적이지만 상에서 이용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블리오그래피를 직접 넣는 거, 요 기능을 좀 이용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JCR에서 검색이 되면 SCI 저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SCI 저널인데 JCR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아직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임팩트 팩터가 계산되는데 최소한 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아직 그 정보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JCR에 이제 임팩트 팩터를 받지 못해서 아직 계산 중이라서 정보가 없어서 아직 JCR에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JCR에 있으면 SCI 저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서치랑 통합 서치 사용했을 때 차이점 문의하셨는데 온라인 서치랑 통합 서치는 기능 편의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서치는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내가 걸러서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는 건데 검색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통합 라이브러리는 이 지금 그룹 패널에서 나타나는 모양을 보시면 온라인 서치에서는 온라인 서치 기능만 나타나죠. 근데 통합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온라인 서치 모양이랑 로컬 라이브러리 내용이 같이 나타나게 돼요. 통합에서 온라인 서치를 한 내용이 내 로컬 라이브러리로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걸르고 로컬 라이브러리로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온라인 서치 이용하시면 되고, 난 여기서 다운로드 한 결과는 그냥 자동으로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통합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온라인 서치 이용하실 때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이 DB를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DB 지금 선택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서치하면 No Matching References Found 요 에러 메시지 뜨게 됩니다. 이게 지금 DB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꼭 내가 DB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치 눌러 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이름에 박씨가 있는 거 뭐 그거 찾았는데 DB를 선택해야 검색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아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강사님. 네. 한 가지는 국내 논문도 엔드노트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국내 논문도 이제 가능해요. 그 서지 정보가 국문으로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예시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 사이언스에 그 SCI급 논문을 싣고 있는 코어 컬렉션을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죠. 근데 웹 사이언스에는 사실 여러 가지 DB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관에서 어떤 DB를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KCI 저널 있죠. KCI 저널도 여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KCI 저널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CI 저널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저 한글로 인공지능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웹 사이언스에 들어올 때 영문 제목이랑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한글로도 이제 이렇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랭귀지 선택해서 보시면 지금 이 논문들은 작성 언어가 한국어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엑스포트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엔드노트 데스크탑으로 해서 보내보도록 하고요. 레코드를 1부터 10까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텍스트 풀 레코드 다 보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엑스포트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거 오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컬 라이브러리로 넘어가서 보시면 인포티드 레퍼런스 10개가 있는데 지금 지금 그 KCI에서 갖고 왔는데 왜 영문이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정책 때문이에요. 그 자료들을 영문으로 저희가 일단 제목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제목 2차 제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어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한국어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필드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우클릭 하셔가지고 Translated Title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Translated Title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KCI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이제 영문이 되어 있고 한글 제목이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anslated Title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를 다 영어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서지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레퍼런스 탭 선택을 해주시면 서지 정보가 영어로 어떻게 됐는지, 뭐 한국어로 작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리스에서 어떻게 검색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스에서 통합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내보내기 기능이 있죠. 내보내기 기능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도 이렇게 뭐 한국어로 된 건데 엔드노트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혹시 혹시 이제 제가 지금은 아마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했는데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필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필터 다운로드를 해서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하게 되면은 한국어 리스에 있는 한국어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이 리스 보이시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리스에 있는 거는 지금 모든 서지 정보가 다 한글로 모든 건 아니고 요 주요 서지 정보들이 한국어로 작성이 된 걸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엔드노트에서도 이렇게 다 한국어로 가지고 온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자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 KCI도 있으니까 그 정보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이 많이 늦어졌는데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육 자료로 한 Q&A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